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오늘 4.8%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변화의 요인이 뚜렷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4.8% 상승을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같이 봐야 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정확하게 롱숏이 같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까지 7월 달 정도까지 그리고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그쵸 상승폭의 하이닉스가 더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명확하게 삼성전자를 팔고 하이닉스를 사는 방향으로 외국인들의 롱숏 전략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기술력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회복하기란 외국인들은 일단 삼성전자가 회복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쪽으로 몰려 들어가겠구나. 그쵸? 뭐 수주량이나 그리고 앞으로 그 추가적으로 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문에서는 전체적인 매출에서는 삼성전자가 높겠죠. 근데 반도체 부문에서는 하이닉스가 추월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실제 상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매매하는 과정에서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바닥도 충분히 다져놔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하이닉스 쪽으로 옮겨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요.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일단 외국인의 움직임을 보면 직전 한 달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외국인은 8조 이상의 매도세를 삼성전자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면 8천억 이상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몰려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한국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금투세나 이런 조금 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약세 영향도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오늘부터는 시세적인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갈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뭐 시장에 대한 부분, 자, 시장이 무한정 빠지진 않아요. 삼성전자도 무한정 빠지진 않습니다. 뭐 지금 6만 원도 이탈하고 5만 원대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도 감히 뭐 먼저 뭐 저점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는 오히려 60일 이평선을 돌파해 내버렸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 이 그 시세를 내기 위해서 한 가지 내용이 남았다면 21선을 끌어올리면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과정.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60일선은 60거래일 동안 평균 가격입니다. 60거래일. 그쵸? 60거래일은 어느 정도입니까? 1분기가 되죠. 그러면 한 번의 실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평균 가격이 60일 이평선이에요. 그럼 여기서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돌파했다는 건 실적 기대감이 하이닉스 쪽에서만 발생을 하고 삼성전자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기술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는 부분을 HBM뿐만이 아니라 ESSD, 그쵸? ESSD에서도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반도체, 그쵸? 파운드리 빼고요. 그리고 설계 쪽 팹리스들이죠. 엔비디아도 팹리스입니다. 팹리스 쪽 빼고요. 이걸 빼고 나서 고부가 같이 남아있는 거는 D램이 아닙니다. D램이 아니라 HBM 그리고 ESSD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업부를 하이닉스가 그냥 앞질러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지금 탈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매수하는 가격대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뭐 외국인들이 뭐 차익 실현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삼성전자를 팔고 삼성전자 판 돈을 가지고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 쪽으로. 그럼 하이닉스 쪽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실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을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나왔을 때 하이닉스까지 끌어내렸었던 게 지난 화요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왔었던 화요일까지의 움직임이었다면 지금 오늘 목요일부터는 그쵸 10월 10일 목요일부터는 정확하게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시세가 좋습니까? 엔비디아는 정말 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140달러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엔비디아 신제품인 블랙엘을 가장 그 초기에 받아서 실제 지금 그 서버가 돌아가는 게 그 블랙엘이 들어간 서버를 돌리고 있다고 광고까지 할 정도로 지금 그 블랙엘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GPU는요 기존에 있었던 서버에 대한 교체 주기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다릅니다. 엔비디아의 지금까지 그쵸 직전 한 30년 정도의 행보를 보면 업계에서 1등을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능에 대한 향상폭은 꾸준하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HB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ESSD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대비해서 지금 딱 경쟁사가 둘이거든요. 하나 더 하자면 마이크론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오히려 마이크론보다 삼성전자가 뒤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예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는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아직 그 기술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가격대를 보는지가 중요한 거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그쵸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소통방에 오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어떻게 이 가격적인 부분을 잡고 타점에 대한 이해를 시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을 보면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그쵸 그리고 바이넥스 두 개 다 바이오죠. 자, 하이닉스는 지금 반등 확인이 됐죠. 근데 이 바이오는 지금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고 유한양행 그리고 퓨처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바이오예요. 그리고 쭉 올려보시면 유한양행, 바이넥스 계속해서 바이오 종목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죠. 유한양행 마찬가지고요. 바이오다인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본다면 정확하게 고가 돌파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는 점. 자, 대봉LS 보세요. 단기간에 30% 이상씩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그리고 바이오 다인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 그리고 떨어질 때 매도한 결과 17%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이넥스,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강세 구간별로 리가켄바이오 한번 볼까요? 강세 구간별로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하이닉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관련된 반도체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소통방에 오시면 라이브에서 그쵸 기법 강의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까지 함께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예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격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가격을 보고 나서 내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겠죠.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자, 제가 고가 돌파 신고가 종목 군들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이렇다는 건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한다는 거고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타점을 잡겠다는 건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명확하게 구분 지어지는 게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있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삼성전자는 기술력에서 밀렸다. 실적의 개선세가 문제가 아니라 그쵸 실적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뭔가 조금 그 도화선이 돼서 뭔가 6만 원을 이탈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냈지만 이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미래가치 측면에서는 완벽하게 이 하이닉스한테 진 거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게 되는 거죠. ESSD나 그 HBM은 앞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가면 갈수록 하이닉스 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외국인들의 움직임으로 나온 겁니다. 보세요.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는 매수를 한 달 동안 계속 해오고 있죠. 한국 시장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강세 종목군들 위주로 운영을 한다. 근데 이 운영이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다. 자, 그러면 이 확인 과정을 우리도 거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가를 보고 저가에 뭐 매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고 하이닉스의 지금 타점이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정확한 타점이 되고요. 여기서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봐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고 여기 소통방에서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기법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소통방에 오시면 라이브 까지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이렇게 가격을 보라고 했는데 가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하이닉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2주가 넘어가면 심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에 대한 전략, 이 부분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SK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을 일단 보지 말고 가격을 보고 나서 내가 모멘텀을 체크를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다시 돌려보시고요. 종목단에서 궁금하다 싶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해를 다들 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